한 송이에 3만 원이 넘던 샤인머스켓 포도가 반값으로 폭락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도 예년 같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야외 공용 분리배출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한 재활용 도움센터가 경북 영양군에 들어섭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천박물관이 국가지정보물인 대동 운부군홍 목판을 이관했습니다. 박물관은 목판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명품 포도인 샤인머스켓,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서 값이 비쌈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값이 떨어졌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kg 한 상자에 3만 원이 넘던 샤인머스켓. 올해는 돈을 덜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최근 11월 가격 동향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만 원 중반대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2만 5천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맛이 변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맛이 덜 달다, 껍질이 질기다는 의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올해 유독 빨랐던 추석 명절에 대비해 일부 생산자와 중개인이 샤인머스켓을 조기 출하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숫가인데 덜 익었는데 따버리니까 그게 이제 소비층에 퍼지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버리니까 이제 입소문이 막 급속도로 타버리니까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처음에는 모르고 사지요. 그 뒤로는 안 사버리죠.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재배 면적은 6,067헥타르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포도가 1, 2년 후부터 본격 출하된다고 보면 앞으로 생산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농가 전체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당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천시도 고품질 샤인머스켓 출하를 위해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도매시장에 가셔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출하 시기에 그 당도가 낮은 포도를 출하하지 말아달라든지 기재사항을 표시를 잘 해달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농협 공판장을 가서 계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고품질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든 간에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농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 나오는 샤인머스켓은 충분히 숙성돼 맛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배가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거리에서 악취를 풍기거나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은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영양군에서 기존 분리수거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 순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을 시작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양군의 한 주택가 골목.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분리배출 시설 주변으로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담당자들이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만 평소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가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냄새도 나고 어지럽고 보기 싫고 그랬죠. 바람 불고 날아가고 할 때는 아주 안 좋았어요. 많이 보기 싫었어요. 이런 야외 공용 분리배출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영양군에 들어섰습니다. 영양읍 서부리에 군비 2억 원을 들여 조성된 66제곱미터 규모의 재활용 도움센터는 외관에서부터
기존의 거리 분리수거대와는 다른 깔끔한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형으로 만들어져 생활 폐기물이 비에 젖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냄새와 위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에는 스티로폼과 소형 폐가전, 의류 등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수거대가 마련돼 있고 운영 시간에는 자원 순환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을 돕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나오시면은 도움을 주고 내부 정리도 하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들려서 이를 보시고 깨끗하게 시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 분리수거함입니다. 종이팩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 일정 금액이 쌓이면 온라인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분리수거대 운영 시 나타나는 쓰레기 넘침과 청결하지 못한 배출 장소 환경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는 장소입니다. 영양군은 올해 말까지 서부리 재활용 도움센터의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점차 군 전역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예천박물관이 국가지정보물인 대동운부군옥 목판을 이관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초간 권문해가 조선의 역사와 지리, 문학과 풍속 등에 관한 지식 정보를 기록해놓은 백과사전으로 현재 원고본과 목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목판은 1798년 권문해의 7대 손인 권질락에 의해 처음으로 판각이 시도됐고 1836년 완성한 후 현재까지 초간 종택 백승각에 보관돼 왔습니다. 박물관은 이관된 목판을 보존 처리한 후 목판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국보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7차 대유행에 대비해 2주간 백신 특별 접종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원, 간부공무원, 시장과 군수 등이 백신 접종에 릴레이로 참여해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군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보건소, 복지부서가 함께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신도시 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료기관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고 도간부 공무원의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측근 관계자 2명이 구속됐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 등 모두 10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5분의 1명) 무슨 통계일까요? 전 세계에서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통계인데요. 지난 2015년 11,700여 건에 머물던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에는 42,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신고도 함께 늘어난 건데요.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를 해야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리고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인류는 어린이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다는 아동 권리 선언이 지난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면서 세계 어린이날이 시작됐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죠. 우리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위험을 차단하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제305차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가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북도 내 21개 시군의장이 참석해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인구 감소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안 등을 채택 의결했습니다.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원래회는 경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각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18일 소방서와 경찰서,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1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가적 훈련입니다.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날 송암 김인환상을 비롯해 장관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 8개 부문에서 16명이 농업 발전에 힘쓴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통명농효임원과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한 46개 공공저작물을 군청 홈페이지 공공저작물 자료실에 개방했습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개방된 문화재 사진, 통명농효임원,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수상작은 출처를 표기하고 변형하지 않으면 누구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서천둔치에 6,9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전용 야외 놀이터가 19일 문을 엽니다. 가흥동 영주교육지원청 앞 서천둔치에 조성된 강바람 놀이터는 짚라인과 모래놀이터, 암벽놀이터 등 모두 8개의 놀이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놀이활동가가 배치되며 놀이시설은 유아와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감염병 대응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됩니다. 경상북도는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북형 메타버스 실버 시스템 시범 사업, 메타버스 기반 다자간 회의 시스템 구축, 감염병 플랫폼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참여 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진해 메타버스 기술 개발 생태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영남대학교는 지난 17일 경산 청년 창의 창작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작소는 지난해 경북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12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영남대 박물관 앞 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개인 작업실과 오픈 스튜디오, 공유 판매점 등을 갖추었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신규 프라이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영천 대달산업과 경주 JY 오토텍, 경산 포머스 등 7개사로 독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갖췄습니다. 경북 프라이드 기업은 경북도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 기업으로 지난 2007년 10개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89개사가 지정됐습니다. 도는 프라이드 기업을 경북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 네트워킹, 혁신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수출 확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도청 앞 마당에서 회원과 다문화 가정 등 250명이 참가해 사랑의 김장 2,000포기를 담갔습니다. 부녀회는 지난 8일부터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23개 지역을 합쳐 김장 10만 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